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기차역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희미하게 속삭였다.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그 작은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했다. 20년 후 재벌 회장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 걸음을 멈춘다. 평소 완벽한 미소를 짓던 그녀의 표정은 그 순간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추었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난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왜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본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다. 그 떨림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진실로 20년 전 잊고 지내왔던 일들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31살이고 글로벌 뷰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하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그 자체였죠. 그 이야기는 25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리나, 고모가 금방 올게. 그때 저는 6살이었습니다. 고모 손을 잡고 기차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추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고모는 제 손에 과자 봉지 하나를 쥐어주고는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들 바쁘게 오가면서 큰 가방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고모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준 과자를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도 계속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고모, 언제 와?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대합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고모. 이름을 불러봤지만 목소리만 허공에 흩어졌어요. 밤이 되자 기차역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휑하니 켜져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 우리 고모 못 봤어요? 청소하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고모 기다려요. 언제부터? 아침부터요. 아저씨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밤 저는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 꼬마야, 이름이 뭐니? 몰라요. 정말 몰랐어요. 고모는 저를 그냥 하리나라고만 불렀거든요. 부모님은? 없어요. 고모만 있어요. 고모 이름은? 몰라요. 경찰 아저씨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데려가자. 경찰차에 타면서 기차역을 뒤돌아봤어요. 혹시 고모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원장 선생님이 물었지만 경찰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합니다. 생일은? 그것도 모른대요. 원장 선생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자. 윤아린.
어떠니? 유나린? 그래, 예쁜 이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생일은 오늘로 하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게 저는 유나린이 되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리나, 왜 항상 혼자 있어? 같은 방 언니가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혹시 고모가 찾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사라져 갔어요. 하리나, 고모가 정말 너를 찾으러 올까? 어린 마음에도 답이 보였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세상에서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저를 버렸을까?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기로 했고요. 대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보았던 그 눈과 똑같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들이 땅에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도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쌓여가는 걸 느꼈어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다면 저라도 저 자신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첫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아이들, 그리고 어디서나 풍기는 소독약 냄새까지. 새로운 애구나. 이름이 뭐야? 같은 방 언니가 물었어요. 유나린이요. 나는 수진이야.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오늘이요. 수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선 약하면 살 수 없어. 알아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아이들 간의 암투, 좋은 옷이나 용돈을 두고 벌이는 경쟁까지. 고아원은 제가 생각했던 따뜻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리나, 빵 좀 줘. 큰 언니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도 배고파요. 뭐라고? 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새해가 건방지네. 그날 밤 저는 언니들에게 혼이 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는 않았지만 절대 굽히지도 않았어요. 하리나, 왜 맨날 혼자 있어? 수진이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책부터 시작했어요. 글을 읽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는 게 더 쉬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두꺼운 책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리나, 뭐 하는 거야? 원장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책 읽어요. 어려운 책인데 이해돼? 네. 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공부 좋아하는구나? 네. 사실 좋아서라기보다는 필요해서였어요. 공부만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달렸어요. 유나린, 시험 잘 봤네.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네, 선생님. 집에 돌아가서 자랑할 부모도 용돈을 줄 사람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성적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하린이는 정말 똑똑해. 선생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린아,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같은 반 아이들이 물어봤지만 별다른 비법은 없었어요.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뿐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고아원에 돌아와서도 손전등으로 책을 읽었어요. 하린아, 불 꺼. 같은 방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라도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서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서울대학교에 가겠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린아, 너라면 충분히 가능해. 정말요? 그래, 하지만 학비 문제가. 장학금 받을 거예요. 전액 장학금 받기는 쉽지 않아. 해볼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다시 이곳에 갇혀 살아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린아, 서울대 경영학과 지원할 거야? 네. 합격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수능 날이 왔어요. 고아원에서 저 혼자만 수능을 치렀습니다. 하린아, 잘하고 와. 원장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지난 12년을 돌이켜봤어요. 기차역에서 버림받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시험 문제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본 것 같아? 수진이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결과 발표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하린아, 합격했어. 담임 선생님이 뛰어오시며 소리쳤어요. 정말요? 서울대 경영학과 전액 장학금까지.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12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하린아. 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감사합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고아원 아이들이 배웅 나왔어요. 하린 언니, 잘 다녀와요.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잊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그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버림받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꿈을 향해 떠나는 청년이었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성공만이 제 복수니까.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첫 아침은 눈부셨습니다.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제가 꿈꾸던 그곳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저와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명품 가방을 들고 여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린아, 너는 어디 출신이야? 같은 과 친구 지영이가 물었어요. 지방이요. 어디? 부모님은 뭐 하셔? 복잡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 수업에서 처음으로 창업에 대해 배웠을 때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업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2학년이 되어서 우연히 화장품 수업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강사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화장품 시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거다.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창업해볼까? 뭘? 화장품 브랜드. 지영이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 시장성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본은 아르바이트에서 모으고 작게 시작하자. 지영이는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할인 코스메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요. 원룸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고 포장까지 손으로 했습니다. 이게 맞나? 지영이가 의심스러워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첫 제품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립밤이었어요. 시중 제품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는 한국 여성의 피부톤에 맞춘 색상이었습니다. 블로그에 제품을 올리고 SNS로 홍보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너무 적어. 지영이가 걱정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 좋은 제품이면 입소문이 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한 달 후 주문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주문이 몰려.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진짜? 응. 블로거들이 리뷰 올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수업 끝나면 바로 원룸으로 달려가서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제품 종류도 늘리고 시스템도 체계화해야 했어요. 3학년이 되어서는 아예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학점은 최소한만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사업에 투자했어요. 할인아, 너 요즘 수업도 안 나오네. 다른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매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인 코스메틱 대표님이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KL 투자이사 김재호라고 합니다. 김재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투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투자요? 네. 이 브랜드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의 명함을 받아들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요? 30억 투자, 지분 30%,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까지. 숨이 멎을 뻔했어요. 30억이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졸업과 동시에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지영이와 상의했지만 답은 뻔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이미 제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할인아, 축하해. 지영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고마워. 우리 해냈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말 그랬어요. 법인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고 제품 라인도 대폭 늘렸어요. 투자자 김재호 이사는 약속대로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일본 시장부터 공략해 봅시다. 가능할까요? 이 제품 품질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일본 진출 6개월 만에 현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인 씨, 축하드립니다. 대성공이네요. 김재호 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기대가 되었어요. 2년 후 할인 코스메틱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수백억 원에 이르렀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어요.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지영이가 말했을 때 저도 동감했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 곳이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차역에서 버림받던 그 아이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주목이 과거와의 만남을 불러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는 화려했습니다. 아시아 뷰티 포럼의 메인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업계 최고 위층이었어요. 윤아린 대표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제가 방금 마친 키노트 스피치가 큰 반향을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K-뷰티의 미래를 제시해 주셨네요. 혁신적인 비전이었어요. 칭찬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성공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리셉션이 시작되고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업계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 대표님, 지영이가 다가왔어요. 이제는 저희 회사 부사장이 된 그녀였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내일 스케줄로 잡아줘. 네. 그리고 지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나선주 회장님도 오늘 참석하셨대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나선주? 네. NS 코스메틱 회장님이요. 업계 1세대 거물이시잖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선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25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할인아, 금방 올게. 기차역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잠깐 화장실 좀.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설마. 혼자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NS 코스메틱?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였습니다. 그 회장이 제 고모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리셉션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선주를 찾는 것이었어요. 회장 한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선주 회장님, 이번 신제품 라인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30년 경험의 노하우죠. 그 목소리,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보였어요. 57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나선주, 제 고모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25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저는 그 무리에 다가가 말했어요. 윤아린입니다. 할인 코스메틱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나선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몇 초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 윤아린 대표님.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과를 내셨네요. 몇 살이시죠? 31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는 나선주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왔거든요. 어머니는 안 계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나선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대단하시네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요? 네. 가족들과 일찍 헤어져서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가족과 헤어졌다니. 본인이 저를 버린 주제에.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죠. 나선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 대표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업계가 이런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도 건강하세요. 인사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떴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다시 한번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25년이 지나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이름도 외모도 배경도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NS 코스메틱을 검색해 봤습니다. 나선주 회장의 프로필이 나왔어요. NS 코스메틱 창립자 겸 회장. 1966년생. 30년 경력의 뷰티 업계 전문가.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백수성가한 대표적 자수성가 인물. 어려운 가정 환경이라니. 웃기는 말이었어요. 더 검색해보니 그녀의 인터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선 나선주 회장. 조카를 잃은 아픔으로 시작된 성공 스토리.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조카를 잃었다고? 본인이 버린 주제에? 그리고 그 조카의 죽음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얻었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치밀하네. 저를 버리고 나서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리셉션장으로 돌아가서 멀리서 나선주를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25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나선주는 저를 버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성공해 왔어요. 심지어 제 죽음까지 이용해서 말이죠.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NS 코스메틱 대 할인 코스메틱. 고모 대 조카. 하지만 그녀는 아직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NS 코스메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줘. 네. 갑자기 왜요? 경쟁사 분석이야. 철저히 해줘. 지영이는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 제 책상에는 NS 코스메틱의 모든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재무제표부터 특허권, 공급망, 심지어
임직원 현황까지. 완벽하네. 자료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선주가 쌓아 올린 30년 제국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특허권이었어요. 이성분 특허, 언제 만료되죠? 법무팀에게 물었어요. 내년 3월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개선된 버전으로 특허 출원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연구팀에 지시했어요. NS 코스메틱 주력 제품보다 20% 향상된 버전 개발해줘. 언제까지요? 2달 안에. 동시에 언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화장품이 트렌드죠? 마케팅 팀장에게 말했어요. 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입니다. NS 코스메틱은 어떤가? 아직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도하자. 저는 환경 전문가들과 미팅을 잡았어요. 그리고 K-뷰티 그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할인 코스메틱, 업계 최초 100% 친환경 라인 출시, 젊은 CEO의 혁신, 뷰티 업계 패러다임 바꾼다. 반면 NS 코스메틱은 9세대 기업으로 프레임되기 시작했어요. 환경 보호에 뒤처진 기존 브랜드들,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낡은 화장품, 시장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저희 주가는 20% 상승했고 NS 코스메틱은 15% 하락했어요. 대표님 대단합니다. 지영이가 감탄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두 번째 공격은 M&A였어요. NS 코스메틱의 주요 납품업체를 노렸습니다. 이 회사들 인수 가능한가? 자금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자 김재호에게 연락했어요.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100억. 목적은? 업계 1위 도약입니다. 김재호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한 달 후 NS 코스메틱의 핵심 납품업체 3곳이 저희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나선주의 반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늦었어요. NS 코스메틱 측에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거절해. 네. 아직 때가 아니야. 대신 언론 인터뷰를 늘렸어요. 젊은 경영인이 보는 업계 전망은 혁신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1세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안 되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NS 코스메틱 주가는 또다시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나선주의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NS 코스메틱의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자의 질문에 나선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습니다. 얼버무리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든 아이의 20년 후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 NS 코스메틱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NS 코스메틱 분기 실적 20% 하락. 투자자들 미래 비전 부족 지적. 나선주가 쌓아 올린 제국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5년 전 그 기차역의 추위가 이제야 보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KBS 경제부 기자 송태섭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30대 초반의 젊은 CEO로 뷰티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녀였죠. 할인 대표님 관련 자료 좀 더 보내주세요. 태섭은 회사 조사팀에 요청했어요. 심층 취재를 위해서 어린 시절 배경도 알고 싶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자료는 의외로 빈약했어요. 이상하네. 태섭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공한 CEO치고는
과거 이력이 너무 단조로웠거든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태섭은 희망의 집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윤아린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장에게 말했어요. 아, 할인이요.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네요. 원장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어요. 혹시 과거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이시라니. 잠깐만요. 원장이 오래된 파일들을 뒤졌어요. 여기 있네요. 1998년 입소 기록입니다. 태섭이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호자가 나선주라고 되어 있네요. 네, 고모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연락이 끊어졌죠. 언제부터요? 할인이가 온 그날부터요. 태섭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할인 양이 버려진 건가요? 그런 셈이죠. 기차역에서 발견됐거든요. 나선주.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혹시 NS 코스메틱 나선주 회장과 같은 이름인가요? 글쎄요. 성함만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태섭의 직감은 달랐어요. 고아원을 나온 후 곧바로 나선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나선주, 1966년생, 1998년 NS 코스메틱 창업. 시기가 일치했어요. 할인이 고아원에 온 해와 나선주가 사업을 시작한 해가 같았습니다. 설마, 더 파헤쳐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나선주의 성공 스토리에는 항상 조카의 죽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선 것이 그녀의 동기라고 했어요. 조카가 죽었다고? 태섭은 의구심을 품었어요.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할인은 살아 있었거든요. 며칠 더 조사한 후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선주는 조카를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이건 특종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도 없었고 확실한 증언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DNA 검사라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태섭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코스메틱 주변을 더 면밀히 취재하기로 했어요. 회사 직원들과 인터뷰하고 할인의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할인 대표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지영 부사장이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과거를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태섭은 점점 확신을 굳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찾았습니다. 고아원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어린 할인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사진 속 6살 할인과 현재의 할인을 비교해 봤어요. 얼굴형과 눈매가 확실히 닮아 있었습니다. 맞다. 태섭은 확신했어요.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숨긴 조카 유기 사건의 전말.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할인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송태섭 기자님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아린입니다. 태섭은 깜짝 놀랐어요. 할인 대표님? 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만난 할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제 정체를 아신 것 같더군요. 어떻게? 기자님이 고아원까지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숨길 생각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태섭은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기사로 내려고 하셨죠? 네. 하지만 고민이 되더군요. 그 고민 덜어드릴게요. 할인이 태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주가 한 일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조합시다. 공조요? 특종이 아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태섭은 감탄했어요. 입막음이나 협박 대신 정면 승부를 택한 할인의 용기의 말이에요. 좋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선주 회장 측의 반발이 클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25년간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기자님도 진실을 원하시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둘의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 그 첫 번째 동반자를 얻은 것이었죠. 다큐멘터리 CEO의 진실이 방영된 그날 밤, 대한민국이 뒤흔들렸습니다. 기차역에 버려진 6살 아이가 재벌 CEO가 되어 돌아왔다. 방송 직후부터 SNS는 폭발했어요. 울면서 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나선주는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조카를 버릴 수 있지? 할인 대표님 응원합니다. 댓글은 시간당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대부분 할인에 대한 응원과 나선주에 대한 분노였어요. 다음 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윤할인, 나선주, NS코스메틱, 아동유기까지. 할인 코스메틱 사무실에는 꽃다발과 응원 편지가 쏟아졌어요. 대표님, 언론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비서 소라가 보고했어요. 모두 정중히 거절해줘. 할인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반면 나선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애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NS코스메틱 회장실에서 괴성이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비서가 말렸지만 나선주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25년간 죽었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더욱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나선주의 과거 증언 재검증. 1998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기자들이 당시 기차역 관계자들을 찾아다녔고 고아원 직원들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다리던 아이가. 기차역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어요. 고모라는 분이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도 과거를 증언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늘 혼자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증언들이 쌓일수록 나선주의 입지는 좁아졌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1998년 기차역 CCTV 영상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25년 전 자료인데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PD가 설명했어요. 영상에는 나선주가 어린 할인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유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논평했어요. 시효가 지났지만 도덕적 책임은 여전합니다. 그날 밤 나선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하지만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복잡해서. 어떤 상황이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나선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업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그럼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어서. 변명은 갈수록 궁색해졌어요. 그럼 왜 조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나요? 그 질문에 나선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건 결국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었어요.
다음 날 NS 코스메틱 주가는 30%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회장직 해임을 건의합니다. 찬성, 찬성, 만장일치였어요. 나선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반면 할인 코스메틱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가 200% 상승했어요. 마케팅팀이 보고했어요. 주문도 폭주하고 있고요. 하지만 할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영이 감탄했어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죠? 아니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할인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25년 전 기차역에서 느꼈던 추위는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수도 원망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마이너스 태섭.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버림받은 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선 승리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할인도 마침내 과거를 털어낼 수 있었어요. 어둠은 끝났고 진짜 빛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나선주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 후 할인은 다시 희망의 집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할인 언니,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어요. 안녕, 잘 지냈어? 할인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을 들으며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실에서 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인이 덕분에 후원이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원장의 걱정 어린 시선에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오후 할인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요? 고아원 지원, 교육 장학금, 그리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할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할인 아동복지재단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일주일 만에 1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전국의 고아원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바쁘시겠어요. 지영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할인 코스메틱도 계속 성장했어요. 브랜드 신뢰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해외 진출도 순조로웠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나 봐요.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어요. 고객들이 브랜드 스토리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 무렵 나선주에 대한 소식도 들렸어요. 재산 대부분을 잃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태섭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그래요. 할인의 반응은 덤덤했어요. 더 이상 그녀에게 나선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할인은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25년 전 그날의 기차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와 똑같이요. 할인은 플랫폼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줬으니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재단 승인 났어요. 마이너스 지영.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일어서서 역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윤아린 대표님이세요? 돌아보니 영무원 아저씨였어요. 네, 저 그때 기억해요. 25년 전에 여기 혼자 계신 꼬마.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대단하게 되셨네요. 감사해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할인도 울컥했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기차역을 나서면서 할인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날 만들어줬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나선주를 원망하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눈길을 걸어가며 하리는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선택을 하겠다고, 과거에 매몰되는 대신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것이 할인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